안녕하세요. 범인연구소 송영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인연구소 실장 김대경이고요. 이번에 있었던 사건은 일단 어디서 있을 때 있던 사건인지 한번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미추홀경찰서 강력팀장으로 있을 때 발생한 사건인데 참 기억에 남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 당일은 제가 다음날이 당직이라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서 형사가 단체 카톡이 새벽에 왔어요. 한 장짜리 원페이지 보고서인데 내용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를 했는데 실종자가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형사과 전부 비상소집 명령이었죠. 실종자가 누군가 이름을 보니까 사실은 제가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예수하시는 여자분이라 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고요. 이거는 어떤 사건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신상공무대에 있던 연쇄살인범 권재찬 사건이야. 사건은 2021년 12월 4일 19시 20분경에 엄마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112 실종 신고를 받았는데 처음엔 남동경찰서에서 접수가 되었어. 그런데 실종자 남편 현금카드에서 현금 인출되었는데 저희 미출구 관내 현금 지게요. 그래서 우리가 수사를 하게 된 거지. 실종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업상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사정 아버지 즉 권 씨를 만난다고 나갔는데 현재까지 귀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지. 형사들이 그 남자를 먼저 만나봤는데 자신은 실종자를 만난 적이 없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종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당일 권 씨와 통화한 내역이 있어. 권 씨의 전과 내용을 조회해 보니까 강도살인 등 전과 6범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살인 전과자였어. 그래서 형사들은 그 남자를 수사하게 된 거야.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는 어떻게 되나요? 실종자 남편의 현금을 인출한 은행 CCTV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마침 주말이라서 은행 직원들이 나오지 않는 거야. 간신히 CCTV를 확인했는데 현금을 인출한 사람이 전과 6범 권 씨가 아니야. 그 남자보다는 더 호리호리한 남자였지. 그래서 우리는 그럼 공범이 또 있는 건가? 라고 의심하였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는데 그 남자가 인출한 현금 명세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CCTV에 잡혔지. 업체가 그 명세서를 쓰레기차에 싣고 가려고 하는 거야. 제가 출동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잡아가지고 그 수많은 명세표 중에서 인출한 시간대 명세표를 골라서 지문 채취했는데 그 명세표에서 발췌된 지문의 남자는 49세 박 씨였어. 그 은행 주변 CCTV를 확인하니까 권 씨하고 박 씨가 차량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 우리는 공범이라고 생각했지. 그 차량은 렌트카이고 권재찬의 이름으로 렌트했고 그 은행 주변 CCTV를 확인하는 중에 어떤 쇼핑센터 지하 주차장으로 실종자의 차량이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어. 실종 신고는 저녁 7시 20분이고 쇼핑센터에 들어간 시간은 13시간 30분 전. 은행에서 현금 출금 시간은 실종 신고 후 58분 후야. 실종자 차의 운전자는 권 씨였어. 지하 주차장에서 계속하여 두리번거리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차량을 자꾸 이동했어. 약 3시간 35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게 찍혔어. 그리고는 권 씨가 쇼핑백과 무엇인가를 지하 주차장에서 가지고 나와서 골목길에 버려. 그걸 확인하려고 형사들이 급하해. 그런데 그 안에는 불에 타담한 여성용 핸드백, 검정색 자켓, 여자 구두 한 짝, 피 묻은 면장갑 등이 있었는데 피해자 물건이고 면장갑의 피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피해자 피야. 그리고 현금 인출 1시간 전쯤에 현금을 인출한 남자가 들어와서 같이 움직여. 권 씨가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고 쇼핑센터를 빠져나가고 그 후 차량 행적은 안 보여. 다른 형사들은 권 씨, 박 씨 집 주변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지. 권 씨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밤 11시쯤 렌트카로 옷가지를 싣고 도망가. 그리고 시내에서 시동을 꺼놔. 그리고 권 씨 휴대폰도 꺼놔. 박 씨 휴대폰은 을왕리에 기지국에 고정돼 있어. 그런데 형사들이 권 씨가 만난 여자를 확인해. 그 여자는 차도 있었고 그래서 그 여자의 휴대폰을 추적하는데 모텔 주변에서 움직이지 않아. 형사들이 누구야? 그 여자 차량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CCTV로 확인하고 모텔 그 숲에서 도주하려고 짐을 싸는 권 씨를 체포해. 물론 나도 거기 같이 있었지. 근데 권 씨는 내가 죽이지 않았다. 사체에 유기하는 것만 도왔다. 라고 범행을 부인해. 그리고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해. 하의는 벗겨져 있고 맨소매만 입고 있었는데 사체는 멍 자국과 목 주변에 피멍이 있는 것으로 봐 목을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여.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이고 우측 갈비뼈가 부러지고 간이 손상돼 있는 것으로 봐 많은 구타가 있었던 걸로 보여. 피해자 체내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것도 발견돼. 권 씨는 박 씨가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은 사체를 유기하는 것만 도왔다고 주장하는데
권 씨가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을 확인해. 물론 피해자의 부검에서 나온 같은 성분의 수면제지. 그걸 들이대니까 자신이 죽였다고 변명을 자백하는 거야. 피해자가 차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목걸이도 강신하였는데 다이아는 감정 때문에 시간을 그린다고 하자 그냥 가지고 나오고 금목걸이는 팔았어. 수면제 먹이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피해자를 때리고 범행 3주 전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셨다는 것이 권 씨 여자친구에게 불러내 술을 마시면서 권 씨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해. 권 씨가 네가 수면제 가져가는 바람에 계획이 다 틀어졌어. 3천만 원을 뽑아내려고 했는데 말이야. 이런 문자가 있어. 이미 계획 범죄였지. 그런데 이제는 공범 박 씨가 문제야. 을왕리에 계속해서 기지국이 뜨는데 변하지 않아. 그런데 신고 다음날 권재찬 여자친구 차량으로 두 남자가 을왕리에 들어가는 것이 보이는데 나올 때는 혼자야. 약 4시간 을왕리에 있었어. 박 씨 휴대폰을 줘야하니까 강화에 사는 남자에게 자주 통화하는 것이 있었어. 내가 그날 당직이어서 우리 팀 형사들과 새벽에 그 강화에 통화한 남자를 찾아갔어. 그 강화 선배가 하는 말이 매일 전화하는 동생인데 이틀 동안 전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분명히 그애 죽었어.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라는 말을 반복해. 그래서 내가 전담원에 전화를 했지. 전화국 기지가 계속하여 을왕리 같은 장소로 변하지 않고 권재찬의 성형으로 보아 죽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하니까 전담원에 추궁하기 시작했어. 그러나 CCTV에 권 씨가 박 씨를 태우러 가기 전에 철물점에서 삽을 씻는 것이 확인되었고 당시 우리 과장은 30여 년간 강력수사만 한 완전 베테랑이야. 강력수사의 둘째가라면 서울 온 사람이지. 내 경찰 동기고. 넘겨잡는 거지 권 씨에게. 너 을왕리 어디다 묻었어? 라고 추궁하니까 놀리면서 자백하는 거야. 권 씨는 박 씨와 피해자를 을왕리 야산으로 못 들어갔다가 박 씨가 돈을 빼돌려서 우발적으로 싸우다가 둔겨 머리를 때려 죽였다고 진술해. 근데 그게 아니야. 피해자 시신은 인천 골목길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놨어. 그리고 피해자 시신을 을왕리에 데리고 가지도 않은 거지. 그리고 삽을 구입하면서 돌망치도 같이 구입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전과중 강도상해로 전당포 주인을 살해한 전력도 망치로 뒷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거야. 그리고 박 씨를 묻은 장소를 가보니까 을왕리 역 조그만 길인데 물이 들어오면 도로가 잠기고 술 먹으면 도로가 생기는 그런 길이래. 그 장소는 도로에서 올라가기 길이 너무 가파르고 험해. 나도 혼자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어. 거기에 사체를 옮길 수 없는 장소로 보여. 영종도 야산은 산소를 이장하는 곳이 많아. 그 장소는 산소를 이장한 자리야. 그래서 비교적 삽으로 파기 쉬운 곳이었지. 박 씨가 삽으로 구덩이를 파오러 오니까 망치로 뒷머리를 까서 다시 묻은 거야. 박 씨는 자신이 묻을 곳을 자신이 판 거야. 권재찬이는 참 인간이 아닌 놈이야. 이 사건의 교훈은 어떻게 될까요? 권재찬이는 신상이 공개되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그전 강도상해 때도 범행 후 일본으로 도망한 전력이 있어. 공범으로 보이는 박 씨를 현금 인출할 때 얼굴을 보이게 하여 주범으로 특정하게 만들어 놓고 주범이 땅에 묻혀 있어 검거치 못하게 하여 미제로 남기고 자신은 외국으로 도주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대한민국 형사들을 뭘로 보고 말이야. 이 세상에 완전 문제는 없다는 것을 꼭 상기시키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에게 상가 초이를 표해. 참 좋은 분이었어.